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 뉴욕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지표 개선 이야기 저희 앞서서도 나눠봤는데요. 김동섭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로 서프라이즈가 됐죠. 시장에는 한 2.5, 그리고 전년도는 2.2, 그리고 올해 3.2, 1%가 올랐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이 진짜 많이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잘 됐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해석을 이제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추세를 얼마나 유지할 거냐, 마지막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냐, 이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GDP가 성장률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시장에서. 그럼 이거는 또 상당히 새로운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나 레리 커들러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버티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인플레이션 1.5% 밑으로 가면 가능성 높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GDP가 3.2가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1.5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금리 인하, 시장에서 기대치 않은 금리 인하가 수면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차트에서 나옵니다. GDP가 3.2%가 돼서 서프라이즈가 됐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추세선을 돌파를 못합니다. 다시 내려왔던 미국장이요. 물론 21선에서의 하방 경직선 확보,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걸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얼마 전에 실업률 나왔었죠. 중국의 GDP 6.6.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한 시장. 그럼 시장이 원하는 거는 지금 GDP 성장률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료가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재료는 맞죠. 자,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탄탄하게 줄기차게 끌고 갈 수 있는 재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금리 인하라든가 어떤 새로운 투자가들이 기대치를 크게 하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GDP가 3.2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요. 그냥 멈춰 있습니다. 물론 올랐죠. 지수는 올랐어요. 지수 0.3% 올랐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GDP 성장률이 깜짝적인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시장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중국 무역협상에 대한 얘기가 남아있고 또 금리 인하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러한 지표 상태에서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얻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 GDP 성장률이 좋은 게 호재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는 악재인 거죠. 왜? 뭔가 금리 인하나 이 분위기를 막 흥사오는 데다 거기다 찬물을 팍 던진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경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정말 가야 될 건지, 월봉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될 자리에서 사실은 GDP가 살짝 안 좋게 나왔어야죠. 그러면은 빠지더라도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가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기대 심리가 커지죠. 주식은 뭡니까? 결과치로 가는 게 아니라 기대치로 갑니다. 그 기대치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지표의 호재는 결국 좋은 상황으로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하고 미국 무역 협상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워싱턴하고 베이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계산하면은 6월에 종지부를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진핑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종지부를 찍을 거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의문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주가가 왜 밀리지? 이겁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외국인들의 산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중국장이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요. 오늘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월봉은 지금 윗꼬리가 길어집니다. 제가 이거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윗꼬리가 길어져서 몸통이 이 절반까지 내려오면은 하방 경직성이 아닌 하방 압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6월에 종지부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두 번째,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중국이 반발을 하죠. 반발하면서 주말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육자회담입니다. 육자회담. 이렇게 되면 미국이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6월에 종지부 찍을까에 대한 의문점. 물론 이건 다 개인적 상황입니다. 저는 항상 시장을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거를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그걸 시장과 맞춰서 보는데 이런 부분 본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중국장의 모습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이 오늘 오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도대체 외국인들이 기관에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외국인들이 진짜냐라는 궁금증이 또 생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실제로 수량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전부 수량이 매도입니다. 매수는 했지만 다 매도였고 지난주 금요일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어요. 외국인들이 비차익하고 외국인 현물에서 순매수가 진짜인가. 그랬더니 다시 수량이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면 만약에 외국인이 정말 귀환인 걸 확인하고 싶으면 주가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고 프로그램 매도를 파는데 물량을 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터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이거 바뀌나 했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도하는데 실제로 물량을 사기 시작하는 거는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도 몇 번을 봤었지만 지금도 그 상황일 거다라는 해석을 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환을 100%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저희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롯데칠성 거래 정지 들어가 있죠. 5월 2일에 거래 재개되고요. 풀무원 내일 거래 정지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늘도 일본 증시는 휴장이고요. 내일 삼성전자 확정치 실적도 나오니까요. 점검할 이슈 많습니다. 시장 공감텐 고루 함께 하셔야겠죠. 내일 오전 10시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